글로벌 비트 시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쉬어갔습니다만 유럽의 각국에서는 금리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주에 6월 FOMC 미국에서도 진행을 했는데요. 스위스는 제로금리 시대가 막을 열고 있는 듯한 분위기고 영국은 고용 둔화를 이유로 금리 동결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주요국 상황들도 함께 살펴보시면서 쉬어가는 동안 우리가 어떤 투자 포인트 점검하면 좋을지 오늘도 글로벌 비트와 함께 하시죠. 네, 저희가 오늘은 IPO 관련주들 특집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최근 특히나 관심이 많으실 만한 서클 인터넷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먼저 준비해 봤는데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먼저 차트입니다. 지난주 상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자마자 열흘도 안 돼서 주가가 무려 540%대나 폭등을 하면서 지금 국내외 투자자들을 막론하고 증시의 최대 핫 토픽으로 부상하고 있는 종목이 바로 서클 인터넷이죠. 지금이라도 따라잡아야 할까? 그러기에는 좀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아마 고민들이 많이 되실 겁니다. 오늘 여기에 대한 힌트들을 하나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클 인터넷이라는 회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스테이블 코인의 개념을 정립해야 합니다. 이름에서부터 스테이블, 안정적이다라는 단어가 들어가잖아요. 이 비트코인처럼 우리에게 흔히 익숙한 암호화폐는 가격의 변동성이 매우 극심하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 극심한 변동성을 잡아준 암호화폐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화폐나 금과 같이 실제 자산과 그 가치가 1대1 로 고정이 되어 있고요. 전문 용어로는 이를 패깅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달러와 동일한 가치를 지니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를 화폐처럼 쓰자는 아이디어가 나오게 됐고요. 일례로 최근 다들 이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월마트와 아마존이 자체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 그리고 무엇보다 최근 업계에 호재가 됐던 것은 미국 상원이 지니어스 법안을 통과했다라는 뉴스였습니다.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 안에 편입시켜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물음표가 한 가지 생깁니다. 1달러 equals 1코인 이라면 굳이 왜 달러를 쓰지 않고 이 코인을 써야 하는 것일까? 다음 장을 넘겨보시면 그 답이 있습니다. 이 정답은 기존 뱅킹 시스템의 복잡성, 비효율성을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 사용자 측면에서 느낄 수 있는 편리성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은행에서 송금을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송금을 할 때 A은행에서 금융결제원의 결제망을 통해 가지고 B은행에게 보낸 다음에 B의 계좌에 최종적으로 찍히게 되는 이 복잡한 과정을 걸치게 됩니다. 그런데 코인은 다르죠. 코인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고 블록체인은 중앙화된 통제기구가 관리 감독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이런 복잡한 기관들을 거치지 않고 빠르고 수월한 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환전도 마찬가지죠. 금융 시스템을 사용하는 대가로 우리가 비싼 수수료를 지불하게 되는데 만약에 코인을 사용하게 된다면 그 절차도 훨씬 간소화될 뿐더러 수수료도 저렴해지는 효과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후진국에서의 수요가 높다라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불안한 국가들은 자국의 통화를 신뢰하기가 어렵고 또 자국 통화의 가치가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으로 변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통화를 달러와 연동시키게 된다면 훨씬 더 안정적이게 되는 효과가 있겠죠. 실제로 스테이블 코인 사용 비중이 높은 국가들의 비중을 보면 아르헨티나라든지 튀르키예처럼 이 통화 가치가 불안정한 국가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들 국가들을 실제로 가보면 이미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도 잘 형성이 돼 있습니다. 우리가 삼성페이나 애플페이를 쓰듯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쉽게 결제를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떠오르는 또 한 가지 질문은 스테이블 코인은 과연 진짜 스테이블할까? 안정적일까? 이 부분입니다. 생각해보면 테라 루나도 스테이블 코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당시 주장했던 알고리즘은 하나의 여러 가지 그 코인들을 통합해서 하나가 떨어지면 다른 하나가 오르게끔 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알고리즘이 허상에 불과했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서 완전히 붕괴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테라 루나 사태를 겪으셨던 분들이라면 당연히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불안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USDC는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발행량과 동일한 양의 현금과 단기 국채를 은행의 준비금으로 예치를 해야 되고 때문인데요. 따라서 내가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있다, USDC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1 USDC는 1 US 달러로 환전이 보장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명성이 보장된다라는 점에서도 강력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USDC의 발행사인 서클 인터넷은 매달 준비금 명세를 공시하곤 합니다. 100% 준비금을 현금과 미국 단기채로 보유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검증해 주는 것이고요. 따라서 이 투명성 측면에서 여러 가지 노이즈가 많았던 테더, USDT보다도 더 우위에 있다라고 시장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이해를 했으니까 과연 서클 인터넷이라는 기업이 투자 가치가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을 얻어봐야겠죠. 투자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이 회사가 지금 실제로 돈을 잘 벌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객한테 일부를 받고 정확히 그에 상응하는 코인을 하나 준다. 그럼 남는 장사가 아닌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매출 구조를 들여다보시면 매출의 90% 이상이 발생하고 있는 핵심 부문이 바로 여기입니다. 준비금 이자 수익.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발행하는 코인의 개수만큼 현금이나 단기채를 보유해야 되는데 그것을 은행이나 자산운용사 계좌에 예치를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자 수익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USDC의 시가총액이 500억 달러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자율이 5%라는 가정하에 연에 가만히 있어도 25억 달러의 이자 수익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단순하게 계산했을 때 그렇다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가 기관 대상의 서비스 수수료입니다. 기관 고객이 서클의 플랫폼을 이용해서 USDC를 발행하거나 혹은 현금으로 환전을 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가 되겠고요. 0.03에서 0.1% 정도가 되는데 기관 고객들은 굉장히 큰 규모로 거래를 하다 보니까 여기도 적지 않은 수입원으로 연결이 됩니다. 세 번째가 API, 플랫폼 사용료 및 부가 서비스입니다. 개발자와 기업들 그리고 금융 앱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쉽게 말해서 기업들이 USDC를 사용할 수 있게끔 도입할 수 있게끔 이 서클 인터넷이 인프라를 대신 만들어주는 서비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현재 서클 인터넷의 매출 구조의 한계점을 알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매출이 현금성 자산에 따른 이자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매출이 연준의 기준금리에 상당히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기준금리가 떨어지면 곧바로 이자 수익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장은 서클 인터넷을 금리 민감주로 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요. 미래에 비이자 수익 그러니까 이 2, 3번 수익이 전체 실적을 메꿔줄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는가 이 부분을 중요하게 봐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가 규제를 많이 풀어줘야 된다라는 문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부분은 최근 미국 정부가 친암호화폐 기조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특히 스테이블 코인 산업을 밀어주려는 기조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숨겨진 속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미국 국채의 안정적인 수요처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미국 정부는 국채를 발행하고 이를 팔아서 재정을 조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을 필두로 해서 여러 국가들이 앞다퉈서 미국 국채를 매도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을 만약에 국채와 연동을 하게 된다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하나를 발행할 때마다 국채를 구매를 해야 되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국채에 대한 구매자가 늘어나게 되면서 미국은 재정을 훨씬 수월하게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달러 패권 강화의 효과도 있습니다. 최근 달러 패권 약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스테이블 코인 전체 발행을 보시면 98에서 99%는 달러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사용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실은 달러가 움직이고 있구나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지금 이제 상장한 지 채 며칠이 되지 않았고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만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이유 몇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투명성이 첫 번째입니다.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두 번째가 규제 준수 잘 하고 있다라는 부분. 미국과 유럽권에서 전자화폐 및 송금업자 라이선스를 공식적으로 취득을 했고요. 그래서 그랩이라든지 비자, 마스터카드, 블랙록 등의 글로벌 상장사들이 믿고 서클 인터넷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투명한 준비금의 구성이죠. 현금과 단기채라는 안전한 자산만을 준비금으로 가지고 있고 만약에 서클 인터넷이 파산을 하더라도 이 준비금은 예치은행에서 따로 구분 관리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뱅크런 사태가 발생하게 됐을 때 테더보다 더 신뢰를 받는 이유도 바로 여기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거기다가 미국 정부가 규제 완화 기조를 펼쳐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연준이 금리를 내리게 된다면 매출이 깎이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연준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도 당장 서클 인터넷의 매출에는 긍정적인 포인트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최근 가장 핫한 IPO주 서클 인터넷의 투자 포인트를 살펴봤습니다. 그 밖에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IPO 종목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혜은 앵커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미국의 IPO 시장 이야기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매크로 한판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폭격 여부를 2주 안에 결정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의 이러한 발언들 저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어쨌거나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않으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은 올라가지만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 자체는 좀 줄어들고 있다라는 분석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6월 FOMC에 대한 평가를 또 한 번 내놨죠. 파월은 가장 어리석은 인물이다라는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금리를 2.5%포인트 내려야 한다라는 말도 추가적으로 전했는데 기존에 2%까지 내려야 된다, 2%포인트 더 내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에서 0.5%포인트 추가가 됐다라는 부분이 조금 달라진 점일 겁니다. 자, 그리고 영란은행이 기준금리 동결 결정 내렸습니다. 고용 둔화를 근거로 제시를 했고요. 스위스는 0.25%에서 0%까지 금리 인하하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자, EU에서는 상호 관세 10% 수준의 수용을 전망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들려오고 있죠. 계속해서 무역 협상, 이제 7월 초가 관세 유예에 대한 연장 기간이 만료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무역 협상이 좀 바삐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중동 리스크로 인해서 굉장히 좀 정신이 없어 보이는 미국의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 유예 조치 종료 이전에 EU도 무언가 좀 진보된 모습들을 나타내야 되겠죠. 이 무역 협상 관련해서 EU가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좀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중국은 일부 기업들에 한해서 히토류 수출 허가 조치 내리고 있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에 대한 허가까지 나타났는가는 아직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일본의 일부 기업들의 히토류 수출 허가 조치가 나왔다라는 부분 함께 체크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금 가격은 약세를 지속하고 있고요. 0.6%가량 내리면서 3,387달러 선에서 현재 가격대 형성되어 있죠. WTI 원유 선물은 76달러 선에 육박하고 있고요. 비트코인 가격은 지니어스 액트의 통과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큰 기지개를 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매크로 환경이 좀 불확실한 영향이 비트코인 가격에도 함께 좀 영향권에 들어가게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비트코인 최근 가격대는 한 10만 4천 달러 선에서 횡보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지금 현지 시간 20일, 그러니까 오늘 밤에 다시 개장을 하게 될 시장 6월 중에 최대 옵션 만기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오전 정산 옵션 규모만 3조 9천억 달러 수준이고요. 이 가운데 S&P 500 지수를 추종하고 있는 SPX AM 비중이 63%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라는 부분 참고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후 정산 옵션은 총 2조 달러 규모가 될 텐데요. SPX 비중도 상당히
상당히 높기는 합니다만 개별 종목에 대한 옵션 비중이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 집중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총 옵션 만기 규모는 거의 6조 달러에 달하는 굉장히 큰 규모의 옵션 만기가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큰 변동성에도 함께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트레이더들은 어떤 부분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트레이더들의 투자 포인트 정리를 했습니다. SPX AM 옵션 시장 영향력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 옵션 만기 직전에 S&P 500 지수를 중심으로 한 매매와 해칭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S&P 500 지수에 상장된 종목들 변동성 체크하셔야 되겠고요. 개별 종목의 옵션 존재감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테슬라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 TSLL이라는 ETF 상품을, 그러니까 개별 종목을 추정하는 옵션 상품을 국내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매수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렇듯 개별 종목에 대한 옵션 존재감이 올라가면서 개별 종목 변동성이 클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만기일 당일에 변동성도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5조 9천억 달러 규모가 이제 옵션 만기를 맞이하기 때문에 명목 가치가 만료된다는 것은 결국 변동성과 유동성이 함께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내일 시장은 오늘 밤에 개장이 될 미국 시장 특히 더 주목을 해보셔야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트레이더들이 어떤 포인트에 좀 초점을 맞춰서 참고를 해보면 좋을까? SPX AM의 옵션 만기 시간은 동부 시간 기준으로 9시 30분 오전입니다. 정규장 개장과 동시에 정산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훨씬 더 5조 9천억 원 가량의 절반 이상이기 때문에 더더욱 주목을 해보셔야 되겠고요. SPX PM 종목 옵션 그리고 만기 시간은 동부 시간 기준으로 오후 4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장 마감 후에 정산된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으니까요. 장 마감 직전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부분도 함께 염두에 두셔야 되겠죠. 자, 오전에는 SPX 관련 수급이 집중될 것이고 오후에는 개별 종목이라던가 ETF까지 변동성과 유동성이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이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IPO 관련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IPO 하면 떠오르는 종목이 앞서서 체리낸커가 이야기했던 이 서클 인터넷 그룹이 있을 텐데요. 6월 초에 상장한 이후에 500%가 넘는 상승 흐름을 기록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밖에 어떤 종목들이 IPO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자, 첫 번째 장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IPO 시장에서 또 하나 주목받고 있는 다른 종목 이슈를 좀 먼저 살펴보면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 사이에 약간 균열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보도가 들려왔습니다. 어제 저희 이 방송 하기 시작 전에 속보처럼 들려왔고요.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가 미래 지분을 두고 고위험 협상을 포기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에 대한 지배력을 더 공고히 하기 위한 조건들을 좀 내려놓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보도가 됐죠. 자, 그렇다면 오픈 AI에게 이 이슈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픈 AI 앞으로 향후에 IPO를 추진하게 될 텐데 IPO 추진 과정에 있어서 이 지분율을 정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포석입니다. 5월 보도를 들여다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의 지분과 매출의 공유 비중을 축소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2030년까지 계약 기간을 좀 연장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라고 하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가 가지고 있는 AI 시장 안에서의 지배력, 이 챗 GPT가 널리 퍼져 있는 것을 조금 더 활용을 하면서 오픈 AI가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력을 마이크로소프트가 흡수하겠다라는 부분들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요. 갈등 요소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지분율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윈드서프 IP인데요. 기술에 대한 접근권입니다. 지금 오픈 AI가 가지고 있는 기술에 대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느 정도 지배력을 가지고 기술에 대한 접근할 수 있는 권리 2030년까지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를 조금 더 공고히 하기 위한
노력들을 양사 간에 합의를 해왔다면 그 부분에 지금 균열이 가고 있는 것이겠고요. 오픈 AI의 의중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보유하고 있는 AI 프로덕트 그리고 컴퓨팅 자원을 활용해서 오픈 AI가 보유한 LLM에 대한 영향력을 좀 증대시키고요. 영리 구조로 전환하는 것에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음에 따라서 IPO까지 추진하겠다라는 포석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잘 조율되지 않는다면 지금 오픈 AI가 받아놓은 200억 달러 규모의 이 현재 펀딩도 뱉어내야 될 처지가 될 수 있고요. 향후 IPO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양사 간의 주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자, 이렇듯 IPO는 계속해서 시장의 좀 주요한 투자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자, 지금 IPO 시장 관련해서 이전에 좀 전해드렸던 표 내용인데 미국의 IPO 시장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2025년 6월 16일까지 기준으로 했을 때 150건의 IPO가 거래가 됐는데요. 2021년 이후에 최대 금액인 270억 달러를 조달해 놓은 상황입니다. 지금 2021년 대비로는 여전히 좀 턱없이 부족해 보이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IPO 시장이 활기를 찾는다면 시장이 전반적으로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 나가면서 활기를 추가적으로 덧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IPO 시장에 드라이브를 걸었던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 단연코 이 종목이 될 겁니다. 코어위브인데요. 상장 이후의 주가 흐름을 그래프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우상향 곡선을 아름답게 그려주고 있죠. 335.90%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지난 수요일장에서는 1.12% 하락하기는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견조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워낙 좀 빠른 기간 안에 IPO 종목이 가파른 상승률을 기록하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에 대한 의구심은 좀 나오고 있기는 한데요. IPO 시장에서 주목받았던 종목들의 상승률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코어위브는 YTD 기준으로 그러니까 상장 이후로 335.90% 최근 한 달간의 주가 추이를 들여다보더라도 111.71% 100%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 체리앵커가 짚어주었던 서클 인터넷 그룹 스테이블 코인을 등에 업고 굉장히 가파른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6월 초에 상장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근 한 달과 YTD 상승률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543.84%의 아주 놀라운 상승률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토로의 경우에는 21.94%의 YTD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만 최근 한 달 추이는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1.15% 하락으로 나타나고 있죠. 자, 그리고 힌지헬스라는 그룹이 있는데요. 헬스케어 섹터 안에 자리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YTD와 최근 한 달 주가 추이가 비슷하게 똑같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0.6%의 상승으로 그다지 큰 상승 흐름을 기록해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서클 인터넷이 이렇게 상승하는 동안 일각에서는 차임이라는 그룹을 좀 주목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종목 역시도 결제 시스템 전체에 좀 지각 변동을 불러올 수 있는 기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모았는데 서클 인터넷 쪽으로 시선이 확 쏠리면서 차임은 26.40% 하락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차임이 추구하고 있는 이 결제 시스템의 혁신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월가 의견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보야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우주항공 섹터 내에서 주목을 받았던 IPO 기업입니다. 그런데 역시 28.30% 지금 비교적 핫했던 IPO 종목들 가운데에서는 가장 좀 부진한 성적표를 받아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어위브 최근에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있었다라고 전해드렸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등급 하향 조정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브래드 실스 애널리스트의 의견이었고요. 기존의 매수에서 중립으로 등급을 좀 하향 조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15억 달러의 IPO는 2021년 이후에 월가의 최대 기술 공모 금액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코어위브의 가파른 주가 상승에 있어서는 약간 좀 부정적인 의견을 함께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다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 외에 계속해서 코어위브를 주목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는 이런 이야기를 또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밸류에이션에 주목을 해서 종목들을 선별하게 된다면 우리가 중요한 AI 관련 종목들을 놓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전하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종목을 골라야 할지 계속해서 주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